다음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이번에는 이제 타원이 지금까지는 항상 이렇게 좀 이쪽으로 이렇게 짜부러졌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 좀 짜부러진 타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타원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다른 색, 아니, 하얀색으로 하죠. 타원이 요렇게 요런 식으로 이제 요 비엔나 소세지가 좀 세워져 있는 그런 느낌. 자, 그러면 이렇게 생겼을 때는 초점이 당연히 여기에 있을 겁니다. 그죠? 초점이 여기 있을 거예요. 초점은 장축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장축 위에 있다. 요 점을 갖다가 내가 0, 뭐 C라고 한다면 요 점은 0, 마이너스 C 뭐 요런 식으로 이제 둘 수가 있겠네요. 뭐 여기가 F, 여기가 F 프라임인데 공간이 조그마다 보니까 쓰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고민이 되는 게 요 점을 갖다가 뭐라고 둘까가 고민이 돼요. 당연히 이제 C는 0보다 큽니다. 이제 요 점을 갖다가 이제 뭐라고 둘지가 고민이 돼요. 고민이 되는데 여기다 쓰지 말고 좀 여기다 써봐야겠다. C가 여기보다 크다라는 거. 보통 이제 요 점을 갖다가 이제 아까 장축 쪽에 이제 A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건 이렇게 옆으로 짜부러진 건데. 여기가 이제 초점이었고 요 장축 쪽에 이렇게 A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쪽이 이제 단축 쪽에 B가 있었고. 근데 이제 얘는 이쪽이 장축이 되니까 이쪽 장축을 이제 A로 두자라고 뭐 생각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수학을 하시는 분들이 결론적으로는 얘를 B라고 그냥 놓자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B가 되고요. 여기가 이제 A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A가 되게끔 이렇게 두자라고 이제 결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얘도 아까 여기서 이제 방정식을 유도한 것처럼 이렇게 한 점을 갖다가 잡은 다음에 요 초점과 요 초점에 뭐 이걸 P로 두고 X, Y라고 둔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 길이와 여기서부터 여 길이가 이제 더한 게 일정한 거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거리의 합이 그러니까 실의 길이죠. 거리의 합이 이제 뭐 2B라고 두는 거죠. 거리의 합을 2B라고 둔 다음에 뭐 얘랑 얘랑 더한 게 이제 2B다라고 삭삭삭삭 정리를 또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이제 뭐 이것도 정리하면 다큐멘터리 되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아까랑 똑같이 A제곱분의 X제곱 플러스 B의 제곱분의 Y의 제곱은 1이다라고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포물선 같은 경우는 Y의 제곱은 4px 혹은 X의 제곱은 4py라는 식으로 좀 다르게 생각을 했잖아요. 이런 케이스에서. 근데 타원은 그냥 요 식을 가지고 얘도 쓰고 얘도 쓰자라고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얘냐를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라는 건데요. 자, 지금 눈으로 딱 보면 알겠지만 이게 장축이고 이게 단축이기 때문에 A가 B보다 큽니다. 한마디로 이 식을 봤을 때 X제곱 밑에 있는 놈이 Y제곱 밑에 있는 놈보다 크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지금 딱 봤을 때 여기가 B고 여기가 A니까 A와 B 중에 B가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 식을 봤을 때 Y의 제곱 밑에 있는 놈이 X의 제곱 밑에 있는 놈보다 더 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써보면 이제 얘 같은 경우는 A와 B를 비교해 봤을 때 A가 더 컸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A와 B를 비교해 봤을 때 이제 B가 더 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비엔나 소세지를 세워놓은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된다라고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물선의 방정식을 보고 이쪽이 크다? 그럼 요거고요. 이쪽이 크다? 그러면 요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더불어서 아까 여기서 이제 초점 C의 제곱은 A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이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었냐면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기 때문에 요 길이가 C고 요 길이가 자연스럽게 A가 되니까 요 길이가 이제 B가 돼서 A의 제곱, 요 C의 제곱은 A의 제곱에서 B 제곱을 빼야 돼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은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두게 되면 요 길이가 C가 되고 요 길이가 A가 되고 A가 되기 때문에 요 길이가 이제 B가 되는 거죠. 얘랑 길이가 같으니까. 그러면 얘는 B의 제곱에서 C의 제곱을 구하려면 B의 제곱에서 A의 제곱을 빼줘야 돼요. 얘 같은 경우는 C의 제곱을 구할 때 B의 제곱에서 A의 제곱을 빼줘야 돼요. 그러니까는 이거랑 헷갈린단 말이야.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해야 되는지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선생님이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큰 거에서 작은 걸 뺀다. 그러니까 A랑 B 중에 A가 더 크잖아요. 큰 거에서 작은 걸 뺀다라고 생각하면 되게 좀 간편하다는 거죠. 헷갈리지도 않고. 얘도 마찬가지로 A와 B 중에 B가 더 크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뺀 게 이제 C제곱이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식을 하나로만 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포물선보다는 좀 덜 헷갈려요. 요 밑에 있는 요 두 숫자가 어떤 게 더 큰지만 파악하면 이제 모양을 결정할 수가 있고, 그럼 우리는 그 모양에 따라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 뭐 그림을 딱 그려놓으면 어디에 무슨 숫자가 가는지는 이제 우리는 쉽게 할 수가 있으니까 선생님이 방금 얘기한 요 녀석들을 갖다가 좀 잘 머릿속에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 두 개 다 같은 식을 쓴다라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주세요. 자, 보기에 보니까 초점이 이제 0,4고 마이너스 0,4고요. 거리의 합이 10이래요. 자,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게 이제 C잖아요. 이게 C. 이게 C를 의미하니까 이제 A와 B와 C 중에 C는 4라는 걸 파악했어요. 자, 거리의 합이 10인데요. 얘는 지금 초점이 Y축에 있으니까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타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거리의 합은 B가 되겠죠. A가 아니라 B. 이런 걸 이제 잘 파악을 해야 되는 거야. B가 10이기 때문에 B는 5가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C의 제곱은 B의 제곱에서 A의 제곱을 이렇게 빼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B의 제곱이 지금 5니까 25. 그리고 C의 제곱은 뭡니까? 16. 그러면은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9가 되는 거니까 A 제곱이 9가 되네요. A 제곱은 9가 되네요. 그럼 A 제곱이 9가 되니까 A는 뭐가 되는 겁니까? 이제 3이 된다. 그럼 B제곱은 25가 되니까 우리는 이제 포물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쓸 수가 있는 겁니까? 왜 이렇게 크게 썼냐? A제곱이 9니까 9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은 25니까 25분의 Y제곱은 1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쓸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밑에 문제 3번 여러분들 직접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3번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초점이 0,1, 0,-1이니까 초점이 이제 Y축 위에 있고, 그럼 얘는 이제 위쪽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타원이겠구나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얘가 이제 C죠. 그러면 거리의 합은 B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A, B, C 중에 B는 3이고 C는 1이라는 걸 파악을 했죠. 자, 그러면 C의 제곱은 B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이 되니까 B가 3이니까 9죠. C의 제곱은 1이네요. 여기는 8이 돼야 돼서 A의 제곱은 8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굳이 A는 구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써볼까요? 2루트 2가 되겠네요. 이렇게 2루트 2가. 자, 그럼 이제 B의 제곱은 3의 제곱이니까 이제 9가 돼요. 그럼 포물선의 방정식은 A의 제곱이 8이니까 8분의 X의 제곱 플러스 9분의 Y의 제곱은 1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이쪽도 보면 초점이 이제 또 Y축에 있으니까 얘가 C, 얘는 B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A와 B와 C 중에 C가 3이고 B는 4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고요. 자, 그러면 C의 제곱은 B의 제곱 16에서 B의 제곱은 16이죠. 16에서 A의 제곱을 뺀 건데요. C의 제곱이 이제 3이니까 9 빼기 16 이렇게 되네요. 그럼 A의 제곱이 뭡니까? 7이네요. 7. A의 제곱은 7이에요.
자, A는 안 구할게요, 그냥. 자, 그러면 포물선의 방정식은 7분의 X제곱 플러스 16분의 Y제곱은 1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여러분들 문제 3번 지금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4번. 마찬가지로 1번은 생략하고 2번 같은 모양부터 좀 모양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이 꼬이냐. 자, 4x제곱 플러스 3y제곱은 48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랑 얘랑 곱해서 얘가 나오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이렇게 안 나오면 이제 문제가 좀 짜증나는 건데요. 뭐 그렇다고 많이 짜증나는 건 아니고 그냥 조금 이제 귀찮아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쪽을 1로 만들어야 되니까 48로 나눕니다. 양변을 갖다 48로 나누면 여기는 다 써볼까? 48분의 4x의 제곱, 여기는 48분의 3y의 제곱은 1,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약분해야죠. 샥샥 약분하면 뭡니까? 10인가요? 12분의 x의 제곱, 약분하면 16분의 y의 제곱은 1, 뭐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식을 봤을 때 이제 요 y제곱 밑에 있는 놈이 크니까 이 자식 요렇게 비엔나 소세지 세우는 모양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얘가 b의 제곱, 얘가 a의 제곱이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a의 제곱은 12, b의 제곱은 16이라고 쓸 수가 있고요. 그럼 c의 제곱을 구해봅시다. c의 제곱은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면 된다고 했죠. b제곱 빼기 a제곱, 16에서 12를 빼면 4가 되는 거네요. 그러면 뭐 a의 값은 뭐가 되냐면 루트 12, 즉 2 루트 3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좀 돼요. b는 이제 16이니까 4가 되는 거고요. c의 제곱은 4니까 c는 이제 2다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뭐입니까? 초점과 장축과 단축 다 구해야 되네요. 자, 그럼 초점은 c가 2니까 0,2와 0,-2가 이제 초점이 되는 거겠고요. 장축의 길이는 2b니까 4에다가 2를 곱한 8이 되는 거고요. 단축의 길이는 2 루트 3에다가 2배를 하니까 4 루트 3이 되는 거죠. 그래프까지 그려야 되나요? 그래프까지 그려야 되네요. 자, 그럼 그래프를 어디다 그려? 조그맣게 그냥 이렇게 그릴게요. 이렇게. 자, 초점이 0,2, 0,-2였으니까 뭐 여기 2, 여기 마이너스 2, 여기가 이제 초점이 되는 거고, 장축은 8입니다. 장축 위에 항상 초점이 있습니다. b가 4니까 여기가 4,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되는 거고, 이제 단축이 a가 2루트 3이니까 여기가 2루트 3, 여기가 마이너스 2루트 3이 돼서 그림이 뭐 이런 식으로, 다른 색깔로 해볼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지는 그런 타원이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타원을 평행이동시켜보는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볼게요. 뭐 평행이동이 뭐 다 똑같죠. 그죠? 뭐 특별히 어려울 건 없습니다. 자, a의 제곱분의 x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분의 y의 제곱은 1이라는 타원이 이렇게 옆으로 늘어난 그런 타원이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가 이제 a, 평행이동을 해야 되니까 좌표로 쓸게요. 여기는 마이너스 a, 0.
자, 여기는 이제 b, 0이라고 둘 수 있고 여기는 마이너스 뭐야? 이렇게 두면 안 되죠. 여기는 0,b라고 둘 수 있고 여기는 0, 마이너스 b라고 이렇게 둘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얘를 딱 봤을 때 이제 초점이 필요한데, 자, 우리가 이 초점을 갖다가 뭐 이러냐 그림이. 자, 이 초점을 f 프라임이라고 이렇게 둘게요. 자, 이 초점을 갖다가 이제 c,0 보통 마이너스 c,0이라고 뒀는데 우리 평행 이동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좀 작게 쓸게요. 여기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c의 제곱은 이제 큰 거의 제곱에서 작은 거의 제곱을 빼줘야 하는 그런 구조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a의 제곱 루트 a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0이라고 이렇게 써볼게요. 여기는 그럼 반대로 마이너스 루트 a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0이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얘를 갖다가 이제 평행 이동을 할 겁니다. 자, 평행 이동을 하면 뭐 예를 들어 뭐 x축 방향으로 뭐 n만큼, y축 방향으로 뭐 n만큼 평행 이동을 했다라고 했을 때 똑같이 이제 좌표 평면이 이렇게 있고, 그럼 아마 포물선이 여기 좀 작은 것 같냐? 다시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릴게요. 이렇게 뭐 이렇게 이동을 했다고 할게요. 그냥 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평행 이동을 하는 거죠. 근데 항상 평행 이동을 할 때 이 타원만 평행 이동 시킨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항상 이 장축과 이 단축을 같이 평행 이동 시킨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장축과 단축도 같이 이렇게 평행 이동 시켜가지고 파악을 하는 게 훨씬 더 눈에 좀 잘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하면 x가 들어가야 할 자리에는 이제 x-m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 나오나? b의 제곱에 y-n의 제곱은 1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나오나? 자,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요 점하고 요 점하고 요 점하고 요 점하고 또 여기 있는 요 초점하고 요런 거 이제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건 이제 다 점이동이기 때문에 m과 n을 그냥 순서상에다가 더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요 점은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a 플러스 m, n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여기는 요 점은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a 플러스 m, n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겠죠. 여기는 요 점은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요 점은 0,b니까 뭡니까? m, b 플러스 n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요. 여기는 요 점은 m, 마이너스 b 플러스 n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초점도 이제 똑같이 더해주면 되죠. 여기 있는 이 초점은 좀 다른 색으로 써볼게요. 여기 있는 이 초점은 여기에다가 m을 더해주면 되니까 m 마이너스 루트 a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n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쓰면 되는 거고요. 여기 있는 이 초점은 뭐가 되는 겁니까? m 플러스 루트 a의 제곱 마이너스 b제곱, n 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평행 이동을 할 수가 있네요.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거 당연히 포물선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a 플러스 m, n이다. 뭐 이게 이거다. 이렇게 외우라는 게 아니고 당연히 이렇게 평행 이동한 것이 나오면 이렇게 평행 이동을 하기 전을 생각해서 각종 이제 A, B, C를 다 구해준 다음에 다시 평행 이동을 해서 여기 있는 이 점들을 찾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외워서 이거를 그냥 다 외워가지고 한다. 물론 다 외워서 하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뭐 굳이 외우지 않더라도 이렇게 좌표가 주어지면 뭐 여기에 점을 찍어서 얘랑 길이가 같고 얘랑 길이가 같은 식을 이용해가지고 뭐 다 풀 수도 있어요. 뭐 그렇게도 풀 수 있는데 그럼 더 복잡하고 실수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평행 이동된 게 나오면
옛날 것을 생각해서 거기에서 각종 A, B, C 좌표를 다 구한 다음에 다시 평행이동을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셔야겠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항상 좀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것들을 이용해서 예제 2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 2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식이 좀 이상하게 생겼죠. 이게 타원의 일반형이에요. 근데 식이 굉장히 복잡해가지고 이게 과연 타원의 일반형인지 뭔지 알 길이 없어요. 근데 이제 타원의 일반형은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좀 잘 파악을 하면 이게 타원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선생님이 써봤을 때 이게 이제 타원이다 아니다라는 거를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건 일단 첫 번째가 이 x제곱의 개수와 y제곱의 개수가 둘 다 양수거나 둘 다 음수여야 돼요. 요거를 간단하게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a랑 b랑 곱한 값이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뭐였지? 그리고 이 x제곱의 개수와 y제곱의 개수가 여기 제곱 어디 갔어? y제곱의 개수가 서로 같으면 안 돼요. a랑 b랑 달라야 돼요. a랑 b랑 같으면 이제 1이 돼 버립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 건데,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 xy라는 항이 없어요. xy 곱한 항이 없죠. 원래 xy가 곱해진 항도 타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타원은 보통 어떻게 생긴 거냐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짜부러진 거랑 이렇게 짜부러진 것만 배웠는데, 이렇게 좀 대각선으로 짜부러진 거는 xy라는 항이 있을 수가 있어요. 무조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이제 그러니까 타원을 회전시켰을 때 이 xy라는 항이 있는데, 우리는 저런 걸 안 배우니까 이 x 곱하기 y라는 항이 없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타원의 일반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이제 타원이라는 게 파악이 됐으니까 우리는 표준형으로 바꿔줘야죠. 표준형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표준형으로 바꾸는 과정은 이런 식으로 바꾸면 돼요. 4x의 제곱 마이너스 8x. 이제 x가 있는 것끼리 모아주시고요. 4가 아니죠? 9y의 제곱 마이너스 36y. y가 있는 것끼리 모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4를 뒤에다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4x의 제곱 마이너스 8x를 이걸 4로 묶어줘요. 묶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9로 묶어주면 되겠죠? y의 제곱 마이너스 4y. 그리고 플러스 4가 있는 거예요. 는 0이에요. 요점 써야겠다. 자, 그러면 이걸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주려면 여기 플러스 1인데요. 내가 4랑 1을 곱한 4만큼 쓸데없이 더해줬으니까 4만큼 빼줘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안에 이제 4를 더해줘야 되는데요. 36을 쓸데없이 더해줬으니까 36을 빼야겠구나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얘는 4의 x-1의 제곱 플러스 9의 y-2의 제곱, 그리고 4 더하면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36 이항시키면 36이 된다라고 요거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랑 곱해서 이 친구가 나오는지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 좀 편해요. 나오네요. 근데 그 양변을 36으로 나누면 이제 9분의 x-1의 제곱 플러스 4분의 y-2의 제곱은 1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타원의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선생님이 계속 포물선을 가리켜 가지고 이제 포물선 입에 배서 계속 포물 이러네요. 자, 타원의 방정식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뭐를 구하는 겁니까? 중심과 초점을 구하는 거네요. 그럼 얘가 평행이동하기 전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죠. 평행이동하기 전의 모습은 얘는 이제 9분의 x의 제곱 플러스 4분의 y의 제곱은 1의 형태였을 거예요. 이쪽이 큰 거 보니까 이제 옆으로 이렇게 늘어난 이런 타원이 되겠네요. 자, 어쨌든 간에 얘를 갖다가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그럼 여기에서 중심 0,0이었겠죠. 0,0 중심은. 초점은 뭡니까? 초점은 c의 제곱은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야 돼요. 그죠? c의 제곱은 5니까 루트를 씌우면 루트 5,0하고
마이너스 루트 5, 0이었겠네요. 초점은. 자, 그럼 얘를 갖다가 다시 요만큼 평행이동을 하는 건 이제 점이동이니까 더해주면 되죠. 그럼 중심은 1,2가 되는 거고요. 초점은 1 플러스 루트 5, 2랑 1 마이너스 루트 5, 2가 바로 이제 초점이 된다라고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밑에 문제 5번 교과서 30페이지 문제 5번 한번 지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5번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지금 한 3교시부터 수업을 찍고 있는데 중간에 마이크도 막 나가고 이래가지고 지금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근데 점심시간인데 지금 밖에 음악이 나오네요. 이 음악 소리가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감안하고 좀 봐주세요. 자, 문제 5번에 1번은 패스하겠습니다. 2번만 풀게요. 한 번만 봐주세요. 선생님 목이 너무 아파서. 자, 3x제곱 플러스 y 딱 돼 있는데요. 보니까는 아까 선생님이 타원의 일반형을 만족하는 어떤 그런 조건을 다 만족하고 있죠. 타원입니다. 자, 그러면 얘가 타원이니까 표준형으로 좀 바꿔줘야죠. 그러면은 아까처럼 3의 x의 제곱에 플러스 6x 요거 일단 갖다 놓고 그 다음에 y의 제곱 마이너스 6y 갖다 놓고 플러스 6은 이렇게 뒤로 놓는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3으로 묶어주면 3의 x의 제곱 플러스 2x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 그냥 y제곱 마이너스 6y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플러스 6은 0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여기는 플러스 1이 들어가야죠. 그럼 쓸데없이 3을 더해줬으니까 3만큼 빼줘야 되고 여기는 플러스 9가 들어가줘야죠. 9만큼 더했으니까 9만큼 빼줘야겠네요. 그럼 얘는 3의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3의 제곱이고요. 이쪽을 계산하면 뭐죠? 마이너스 6인가요? 넘어가면 6이 되네요. 얘랑 얘랑 곱해서 6이 나오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네요. 자, 그러면 이제 양변을 6으로 나눕시다. 그러면 2분의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겠고요. 플러스 얘는 6분의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1이다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게 마찬가지로 중심과 초점이니까 얘가 평행이동하기 전 상태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2분의 x의 제곱 플러스 6분의 y의 제곱은 1이다가 이제 되는 거죠. 그럼 중심은 뭐 당연히 0,0이었을 거고요. x축 방향으로 얼만큼 평행했습니까?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을 했네요. 자, 그럼 중심은 0,0이었을 거고 초점은요. 이쪽이 크잖아요. 큰 거에서 작은 걸 뺀 거에다가 루트 씌워주면 되니까 6에서 2를 빼면 4고요. 루트 씌워주면 2니까 0,2와 0, 마이너스 2가 이제 초점인 거죠. 얘는 이제 y축에 초점이 있는 그런 아이죠. 이쪽이 크니까. 자, 그러면 얘를 갖다가 평행이동을 하면 그대로 더해주면 되죠. 마이너스 1, 3 더해주니까 중심은 마이너스 1,3이 되는 거고요. 초점은 마이너스 1, 3 더해주니까 마이너스 1,5와 그리고 마이너스 1, 3 더해주니까 마이너스 1,1이 바로 초점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림은 안 그려봐도 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요렇게 우리는 원하는 것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타원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얘기를 해봤어요. 좀 많은 것들이 좀 이렇게 복잡하게 머릿속에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 드실 건데요.
이제 타원이 딱 그려져 있으면 이제 어느 쪽으로 많이 찌부러져 있는지가 보이기 때문에 훨씬 파악하기가 쉬워요. 파악하기가 쉽기 때문에 뭐 너무 많은 것들이 들어왔을 때 그 그림을 보고 살짝 정리가 되는 그런 느낌이 드실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타원과 조금 더 여러분들이 친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타원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해봤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타원과 직선 사이에 이제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또 해봐야겠죠. 우리가 만났을 때 이제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포물선 수행평가까지 볼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